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수년째 적자를 이어온 창원경륜공단이 자구책으로 마련했던 관련 조례 개정안이 창원시의회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오늘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이유를 바탕으로 창원경륜공단이 현재 시점에서 회생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저희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입니다. 여성한 한국경영연구소 대표 그리고 유진상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창원경륜공단이 수년째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적자 폭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단 측이 제가 앞서 말했지만 위기 극복 방안으로 내놓은 게 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근데 이게 창원시의회에서 이번에 부결이 됐고 지난 4월 29일에는 조례 개정안 보류가 된 바 있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창원경륜공단의 명칭을 창원 레포츠 파크로 이제 개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 개정안을 이렇게 창원시의회 이제 상임위에 올렸는데 이게 이제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앞서 지난 4월 94회 창원시의회에 이 상정된 이 조례안이 당시는 이제 경륜공단이 이 경영 개선을 위해서 이제 진단 용역을 이렇게 의뢰를 했었는데 그 결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토론 과정에서 이게 보류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륜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본인들의 그 책임을 좀 만회해보려는 그 사회적 책임을 갖고 좀 노력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유 의원께서 이번 조례 개정안 부결될 걸로 예상을 하셨는지 또 이런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다고 좀 보시는지. 일단 저는 좀 의외였고요. 그 사실 창원 경륜공단은 현재 경륜 및 경정 사업 그리고 창원시 공영 자전거 누비자를 수탁 운영한 그러니까 어떤 일부는 조금 실패했고 일부는 성공. 공영 자전거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방 최초의 경륜 사업을 운영을 했었고, 이제 공영 자전거로 이제 성공적인 운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전문 공기업이라는 이미지도 굳혔고, 그리고 자리매김을 했는데 최근 몇 년간 한 3, 4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적자 운영이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2019년 하반기에 사업명 변경을 신청을 했어요. 사업명을 변경해야 지금 경륜공단 그러면 이미지 자체가 이미 다른 사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행성. 그렇죠. 그래서 어디다 이제 전문 컨설팅 업체에다 영역을 해가지고 사명을 변경한 다음에 여러 가지 업역의 변화도 시도하고 제2의 도약을 추진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창원시의회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원시는 여기가 잘 돼야 돼요. 위탁 업체고 자기들 일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결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부결이 된 거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근데 이게 이제 경영 악화가 비단 창원 경륜공단 문제만은 아니고 동종업계인 부산 스포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그다음에 마사회 등 배팅 산업 전반이 경영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창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경주류 사행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경주를 하는 종류의 사행 산업이 경마, 경륜, 경정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행 산업, 토토나 복권 이런 것들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현장 발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장외 지점 개설이 창원은 1개소, 그러니까 온라인 발매가 안 되면 장외 여러 곳에 지점을 둬야 되는데 창원은 1개, 광명은 16개, 부산은 2개, 마사에는 29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창원이 그렇죠. 그런 데다가 이제 사행성 산업 통합감독위원회라고 있어요. 국무총리 산하에 배팅 산업 관리 감독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절대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의회는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 사회 전반적으로 배팅 산업 둘러싸는 게 여러 가지 그것들이 이제 맞물린 데다가 또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려서 사실 경영 악화는 예상돼 있었지만
이걸 그냥 확 의회에서 놓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네, 부결된 후에 일단 그 경륜공단의 내부 분위기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경륜공단에 아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거의 충격,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초상집 분위기고요. 네.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거고, 사명 변경 조례안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첫 발에 불과합니다. 사명을 조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협약 변경을 통해서 법적 제도적 개편 작업을 선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 확장하고 이제 현재 경영 악화된 거 극복하고 하려면 이 단계가 엄청 많이 남았는데, 사명 변경하는 그 첫발 자체를 무산시켰으니까 기회를 안 주고 이제 무산시켰다, 이런 느낌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경주 사업자인 창원시도 아마 같이 공감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찌됐든 처음에 경륜 사업 창원시에서 하냐 마냐 할 때부터 말이 엄청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이제 하기로 결정이 나서 이제 뭐 처음엔 잘 됐지만 나중에 지금 안 됐다고 해서 뭐 아이를 낳아놓고 장애가 있고 공부 못한다고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심정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업으로서 현재 상황이 초래된 이유 여대표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요. 공단 측에서 지금 경영 악화 적자의 연속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최근 이제 요 뭐 경영 수지 악화로 해갖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뭐 적자 규모는 아예 경주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엄청 커질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적자의 근본 원인을 한 가지로 이게 콕 집어갖고 말하기는 사실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걸 살펴보면은 일본의 무역 보복,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인인데, 우리는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시민들 주머니가 얇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데 쓸 돈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경륜 선수들한테 이게 상금이 좀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금의 부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부 다 직원들 정규직 하잖아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시책에 좀 발맞춰-갖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행산업 이 규제로 인해-갖고 이제 온라인 발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 이것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경륜공단이라는 이 이름이 좀 보면 약간 뭐 사행성 산업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상화하려면은 예, 사명 변경은 뭐 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경륜공단 적자 관련해서 쭉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기업이 적자를 내고 있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또 이거를 메꿔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창원 경륜공단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모든 공기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창원 경륜공단은 매년 이제 그 손실 보전 준비금이라는 것과 감가상각비 이런 거를 이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이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제 준비해 놓은 그 감가상각비 갖고 이제 적자를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유금으로 이제 그렇죠.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 좀 적립해 놨던 거,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가, 공단이 경영 손실이 이게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단이 경영 손실금을 적립금으로 이렇게 메워 나가고 있으면서도 지방세와 국세는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5년간 이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지방세를 한 334억 원 정도를 이렇게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의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사기업 중에서도 이 정도 규모로 지방세를 내는 기업은 흔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영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공단이 이렇게 경영 악화에 처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원인론 좀 짚어주시죠. 예, 이게 이제 우선은 아까 교수님께서 했는데 창원은 장외 매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서울처럼 16개리 있으면은 적자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규제를 받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륜이 이 지방세 납부와 이 누비자 등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행성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경륜장을 가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지는 이런 게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 경주가 지난 그 2월 23일부터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죠. 그래서 향후에 지방세 확보, 선수들의 생활 안정, 직원들의 고용 안정, 그리고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이제 불법 도박 예방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이 온라인 판매를 검토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일단 패널로 부결의 뜻을 밝힌 상임위 시의원 그리고 또 경륜공단 관계자를 섭외하려고 작가진이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뭐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모두 참석을 고사했고 하지만 그 창원시의회에서 왜 이게 부결 의사를 밝혔는지는 뭐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나왔고요. 저희 제작진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철 의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경영 개선을 위한 용역 결과 등 자료를 검토해 보니 경륜공단 정상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 등이 많이 미흡한 걸로 보인다. 단순 명칭 변경으로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거는 명분 부족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유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약간 다소 이례적인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주철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도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 명칭 변경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근데 그 세부 내용들을 보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게 제일 큰 거였고 다른 의원들은 제2의 창원시설공단처럼 전락할 우려가 있다. 시설공단도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 영역 확장으로 인해 시설관리공단과 사업의 중복성, 충돌이 우려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그 사업의 중복 영역 부분은 분리가 가능하고 제일 큰 건 이 여기서 지금 사실은 좀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건 네이밍에 좀 중점을 두고 우선 첫 발이니까 이것만이라도 해결해 달라는 이게 좀 컸었거든요. 근데 사실 네이밍이나 도시 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창원이 원래 영시티 창원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2007년도 람사르총회 하면서 환경수도 창원으로 바꿨는데 그 부가가치 효과가 그 바꾼 거 하나만으로도 수조 원을 벌여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경륜공단에서는 이제 목숨을 거는 건데 사실 이제 먼저 첫 발을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사업도 하고 법적인 절차도 받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아예 첫 단추에서 스탑이 된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위탁 사업자인 창원시에서 사실 작년부터 경륜공단 경영 정상화 방안 연구 영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고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건데 저도 좀 이제 알아보니까 그런 용역 결과도 그 진행되는 결과도 있고 경륜공단에서 별도로 하는 이 네이밍 노력도 있고 그래 자체적인 계획을 양쪽에서 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사실 저는 좀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어떤 이제 시의원들은 그 어찌됐든 시민들의 정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륜공단이 사행성 산업인데 적자까지 봤다. 근데 거기에 손을 쉽게 들어주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좀 저는 판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 영역 확장 이야기를 하면서 명칭 관련해서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명칭이 이 창원 레포츠 파크로 일단 변경이 되면요. 경륜뿐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레포츠 관련 사업을 더 확장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시의회 시선이 뭐 당연히 곱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도 어려운데 사업을 확정하면 더 부담이 커지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리가 있는 우려긴 한데요. 그 이제 뭐 저도 시의회 쪽에 좀 알아보니까 시나 시의회에서도 이게 이제 사명 변경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적자 해결을 위해서 이제 공영 저장고에 잘 아시는 루비자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수탁을 해줬고 그 다음에 사명 변경을 위해 갖고 뭐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위한 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상남도에는 공단의 이 어려운 현실과 무엇을 도와달라는 이런 요구도 안 하고 이제 사명만 바꾸면은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뜻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세부적인 것들을 좀 더 제안을 해라 이런.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세가 경남도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라도 창원시와 경남도가 마주 앉아서 공단의 그 경영 손실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 협의하고 최선의 방법이 뭔지 이 해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 대표님께 질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요, 경륜공단은 계속해서 창원시의회 문을 두드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부결된 내용에서 수정 보완을 넘어서 뭔가 더 발전된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경영 전문가 입장에서 뭐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게 6번 질문일 겁니다. 아마도 네,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단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그 매출 감소에 있습니다. 이제 매출 감소의 원인이 어떤 건지 이걸 살펴보면은 실제로 요즘 이제 그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이게 뭐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이 어떻게 커지냐 하면은 이거는 규제를 못 하잖아요. 불법이다 보니까 이제 제도권 안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무분별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경륜 같은 경우에 직접 가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요런 이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나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이것마저도 이제 못 열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폭은 더 커질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불법 도박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봐야 되죠. 예, 그리고 예,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 네. 보면 해외 원정 도박도 가고 있다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여러 번 보도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해외로 나가면 이제 국부의 유출이잖아요.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이제 경륜 같은 이런 걸 이제 무관중으로 이렇게 경기를 해서라도 좀 합법화 해줘야 이게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일단 제안하신 온라인 경륜은 경영 전문가 입장에서 접근한 제안임을 다시 한번 고지하고 가겠습니다. 여 대표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경륜, 온라인 발매 사실 이게 이 국민 정서상 저희가 딱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나 공단의 혁신적인 노력들이 더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법제화가 필요하고 뭐 시의회 문턱을 이번처럼 이렇게 막히지 않게 넘을 필요가 있겠고요. 도민의 공감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륜공단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대표님의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게 경륜은 도박이고 사행수 산업이라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사실 경륜 경정법에 의해서 창원 경륜공단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실정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들은 어떻게 막아도 도박은 합니다. 저는 도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어떻게 막아도 하게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놀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만약에 이걸 못하게 하면 그 불법 사행성 시장이 대표님 몇십 배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합법보다 몇십 배 되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불법 어떤 도박을 통해서 세수가 빠져나가고 한다면 차라리 이걸 조금 더 건전하게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참 경륜 사업 같은 경우에 그 국세, 지방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이런 걸 통해서 현재까지 9천억 원이 넘게 나라에서 세수를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건 그렇고 어찌됐든 시민들이나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경륜공단에서 체질 개선 노력이 당연히 필요한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경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데 실패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누비자라는 공용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단 이미지 개선 및 지역민한테 이제 미래상을 또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스포츠 관련 산업을 이제 수탁 운영을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건지를 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그래야 이제 레포트 전문 공기업이 이제 되겠죠. 그 부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네, 오늘은 창원 경륜공단의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 방안을 주제로 유진상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창원 경륜공단은 현재 위기를 회생의 기회로 삼고 대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계기로 자구 노력으로 지역의 대표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